안녕하세요. 톡앤스탁의 김윤수입니다. 자, 우리 톡앤스탁에서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증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스마트한 투자 아이디어를 재미있는 코너들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이 썰톡이라는 코너를 진행합니다. 이 썰톡에서는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 증권 전문가분들과 심층 분석 진행하고요. 이 코너 앞뒤로 종목 상담, 투자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톡앤스탁은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 02-2654-9188 02-2654-9188로 전화 주시면요.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문자 샵 3989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같이 적어서 보내주셔도요. 역시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유튜브에 톡앤스탁 검색하시면 상담 게시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온다는 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노란톡 메신저에 톡앤스탁, 혹은 별톡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이 실시간 가이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 톡앤스탁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이 팍스경제TV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증권방송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이 오픈 채팅 방 들어오셔서 같이 검색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도 같이 참여하셔서 좋은 의견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참여 이벤트로 이 종목 상담 혹은 퀴즈 이벤트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 주식부터 해외 선물까지 기초교육 VOD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퀴즈 정답자 3분께는요. 우리 톡앤스탁 3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이 중 한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선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톡앤스탁 이 시청자 퀴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 원유를 가리키는 말로 미국 CME 거래소 등에서 상품 선물 거래 및 현물 거래가 가능한 이 원유의 이름은 자, 1번 두바이유, 2번 브렌트유, 3번 WTI입니다. 자, 오늘 시청자 퀴즈 힌트 이 세계 3대 유종을 오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생산되는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데요. 미국 서부 텍사스에서 주로 많이 생산됩니다. 웨스트 텍사스가 들어간 이 원유 이름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들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급변하는 증시 이슈 빠르게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썰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려야겠죠. 우리 김본 스타님 오셨습니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정말 이 시장이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이 글로벌 증시가 전부 급락한 상태에서 유가까지 폭락을 수준을 면치 못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일단 국내 증시 대응 전략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이랄 게 지금 있을지 지금 화면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 폭락이 사실상 기존 저점 라인이 1950포인트가 저점이었거든요. 네. 기존 1차 저점, 2차 저점 1915포인트가 마지노 선이고요. 이때가. 그리고 1950포인트가 기존 마지막 남은 저점 중에 하나 더 추가 위에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시면 오늘 1950포인트를 터치를 했어요. 터치를 했고 그 다음에 살짝 오늘 겨우 조금 들어줘서 끝났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 뒤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글로벌로 팬데믹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된 상태고요. 사실 차라리 우리나라 이제 좀 낫다. 지금 일본 증시 보시면요. 일본 증시는 올해 2020년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많이 폭락했습니다. 일본 증시가. 일본이 왜 폭락했겠습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식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해요. 일본에서 왜 자금을 왜 빼겠습니까? 일본이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물론 전체 규모는 많습니다만은 빠르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고 자꾸 일본 정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증시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검사 안 하니까 조금밖에 안 보이는 거지 사실
어마어마하지 않나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그래서 지금 일본 증시가 그래서 더 폭락하는 거고 오늘 일본 주식 5% 넘게 밀렸고요.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미국 선물은 5% 넘게 폭락해서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 네. 서머타임 끝났죠.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미 선물 같은 경우는 아시아 증시 시작한 아침 8시, 9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 7시에 시작합니다. 미 선물은 서머타임 들어갔기 때문에 7시에 네. 시작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 선물이 오늘 급락하니까 결국 국내 증시도 못 버티고 밀리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나머지 저점이 1915입니다. 15포인트인데 최대 15포인트에서 최저점을 잡자면 1900포인트예요. 네. 1891이 저점이긴 한데 1900포인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최저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안 남았는데 그럼 거기까지밖에 안 밀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다른 나라 이슈, 코로나19의 다른 나라 확산 이슈로 우리나라가 다시 집중되고 있는 거지.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을 때 일일 확진자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가.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일일 확진자 숫자는 확연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럼 글로벌 증시가 왜 이렇게 난리가 났냐? 유럽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글로벌적인 시각에서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이제 밀렸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내 증시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 하지만 저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중국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를 먼저 받았잖아요. 중국 증시가 네. 먼저 올랐잖아요. 누가 먼저 올라와 있습니까? 국내 증시가 먼저 네. 올라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뒤로 확진자가 중국 다음에 빠르게 늘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먼저 올라올 거라는 걸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해서 지금 자금 풀려고 막 하고 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하게 뭐 새벽부터 아침부터 해가지고 지금 미국 시간 지금 새벽이니까 새벽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예산안 서명하고 지금 난리도 아니거든요. 진작 이렇게 좀 하지. 예, 다 자기네들은 안 걸릴 줄 알았겠죠. 예, 우리나라 비웃었겠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방역 잘하는 걸로 보여요. 저는 그거 가면 나중 보면 알 거예요. 네. 아마 나중 보면 알 건데 제가 좀 이따가 표를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보시면 우리나라는 참 다행이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예,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일단은 1900포인트까지는 기본적으로 열어두고 대응하고 지금 만약에 우량주나 이런 거에 현재 손실이 나서 물려있는 상태라면 저는 매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도할 타이밍은 이미 놓쳤고요. 그리고 이미 매도할 타이밍은 지지난주 3주 전 제가 수요일날 이제 시황 바뀌었습니다. 네. 매도입니다. 라고 하실 때 나스닥 선물 최고점 찍을 때 제가 매도라고 했거든요. 최고점에서 제가 매도라고 수요일날 토겐스타 방송에서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그때 매도를 하셨었어야 돼요. 사실. 근데 그때 매도를 못 하셨으면은 지금 이제 와서 매도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금 우량주 같은 경우 좀 두고 보시고 종목별로 봤을 때 약간 좀 등락이 심한 오늘 엔터나 이런 종목들은 공연 다 취소된 이슈가 있거든요. 네. 일본이 입국 금지 시켰잖아요. 저는 일본이 어이가 없는 게 일본 아베 정권이 코로나19가 퍼진 걸 한국으로 몰아가려고 지금 입국 금지 시킨 건 다름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내가 그러니까 주가 제일 많이 밀리죠. 조만간에 일본 어떻게 될 건지 잘 보십시오. 일본 아마 정권 바뀔 거예요. 예, 아마 아베 총리 물러나야 될 거예요. 아마 올림픽 연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아마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은 그런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못하면 마이너스 1.4% 떨어진다고 하니까 일본이 성장률이 1%밖에 안 되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일본은. 이제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우리나라에 돌리기 위한 입국금지 조치라고 전 보여지는데 그것 때문에 엔터주들이 현재 우리나라 연예인들도 가서 공연을 못하니까 네. 다 취소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오늘 엔터주나 아주 민감하게 받는 업종들은 오늘 등락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개별로 좀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지만 밀릴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빅스나 인버스나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내가 지금 배울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배우기라도 해야 된다고 이번에. 네. 이번에 배우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빅스 오늘부로 160% 수익이에요. 160% 수익입니다. 한 달 반? 2달? 예. 160% 수익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를 같이 안 하시면 진짜 시장에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미국장 더 밀릴 거예요. 왜 밀리는지를 얘기 드리고 싶을 거고 저는 좀 얘기 드릴 건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좀 노리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605포인트가 지난 저점이에요. 605포인트가 바로 지난 저점인데 지난 저점은 저는 깨질 걸로 보여지고요. 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강했기 때문에 좀 깨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582포인트까지는 일단 추가적으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열어두시고 최대 55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550도 오잖아요. 과감하게 레버리 들어가십시오. 네. 네, 저는 지금부터 분할로 깔아놓고 마지노선 550 잡고 대응하시고 코스피는 분할로 깔아놓고 저는 1900포인트 일시적으로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깨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우리가 레버리지 ETF나 ETN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시면 저는 상반기가 지나면은 저는 분명히 안정적인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꼭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 02-2654-9188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 종목 상담 빠르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입니다. 683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가 55,500원, 비중 30%입니다. 너무 하락폭이 크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자, 일단 지금 배터리 동박 업체죠. 이 동종인 삼성전기, LG 이노텍 오늘 다 많이 이 하락을 했는데. 전기전자고요. 네, 현재 2차 전지 관련주죠. 일진 머티리얼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진 머티리얼즈가 2차 전지 관련주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늘 왜 이렇게 밀리나. 그동안 너무 강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보면은 오늘 거만 빼고 볼게요. 오늘 거만 딱 빼고 봅니다. 오늘 거만 딱 빼고 보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거만 딱 빼고 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조정을 안 받았어요. 이거 지금 장 맞나? 근데 오늘 세게 밀렸죠. 이유가 뭡니까? 유가가 폭락해서 예. 배터리를 써야 될 이유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예, 지금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야 유가가 비싸야 이게 화석에너지가 비싸니까 전기에너지로 바꾸게 가자. 전기에너지로 배터리로 가자. 이렇게 갈 텐데 지금 유가가 오늘 폭락했죠. 폭락하면서 밀린 걸로 따지면 많이 안 밀렸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보유하십시오. 보유하시고 55,500원이면 보유하셔야 됩니다. 보유하셔야 되고 어디까지 감안하시냐면 41,000원까지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네. 그리고 보시는데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반등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비중을 20%로 맞춰놓고 대응하자. 그냥 20% 맞춰놓고 네. 그러니까 내일 반등을 좀이라도 한다면 제가 볼 때 지금 나스닥 좀 반등하고 있는데 네. 그래봐야 지금 오늘 대폭락해서 조금 반등한 티도 안 나는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내일 시장에서 좀 반등한다면 저는 오히려 반등해서 비중을 20% 줄이고 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충격파가 더 올 때 충격파가 더 와요. 왜냐하면 제가 왜 오는지 제가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충격파가 오면은 그때 41,000원까지 밀렸을 때 추가 매수해서 차라리 단가를 더 낮추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41,000원 추가 매수 하시면 평단가가 45,0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아마. 45,000원이면 금방 회복합니다. 네, 보유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별톡방 상담 들어왔습니다. 자, 가그릭님, 이 삼성중공업 매수가 7,800원, 비중 30%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셨네요. 일단은 이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정유주보다 조선주가 더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삼성중공업 비중도 좀 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항상 이거 잡아놨어요. 제가 오늘 보내주신 분들 해가지고 노란통 메신저에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삼성중공업 7,800원 비중 30% 너무 밀렸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상담을 했을 때 하락폭이 크네. 뭐 어떻게 할까요? 이 정도밖에 안 썼는데 이분은 정말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너무 밀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너무 밀렸습니다. 진짜 너무 밀렸어요. 삼성중공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이것도 결국은 유가 관련주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이요. 네. 원래는 한참 잘 나갈 때는 조선 잘 나갈 때는 드릴십을 했었어요. 드릴십. 드릴십이라는 건 뭐냐면 배를 만들어서 그 배가 바다로 가요. 막 가가지고 밑에 뚫어요. 그리고 드릴 거기만 놔두고 다시 가요. 우리가 흔히 보는 유전입니다. 그게. 근데
그 딜러십에 삼성중공업이 했는데 주력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부랴부랴 LNG 뭐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엄청난 손해를 보고 딜러십이 왜 안 되겠습니까? 수주 받아놓고도 돈 안 주고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이유는 유가가 폭락해서 취처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근데 지금 유가가 폭락한 부분에 직격탄 맞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삼성중공업이 아직 딜러십 잔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는. 많지 않은데 중요한 건 LNG나 뭐 이런 가격 다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 떨어져 있는 상태고 조선 신규 발주가 가능할까요? 저는 신규 발주가 앞으로는 좀 쉽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올해 상반기에 카타르에서 사실 LNG 발주가 나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카타르 천연가스 LNG선 발주가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반기로 연기될 것 같고 하반기도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가봐야 알겠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원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오늘 완전히 확인 사살을 시키는 거라서 그래서 밀린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단가가 7,800원이면요 정말 많이 밀렸습니다. 많이 밀렸는데 이분도 비중이 많네요. 다 추가 매수하시고 막 이러신 것 같은데 저는 반등시 반드시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00원까지는 반등합니다. 네. 반등하니까 꼭 6,000원까지 올 때는 반드시 비중을 좀 줄여주셔서 비중을 20% 이하로 좀 콜가보등에 들고 가시고 삼성중공업은 길게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길게 보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LNG 엄청 강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반등시마다 매도한 전략. 여기서 손절을 의미 없습니다. 손절 의미 없고요. 삼성중공업도 역시 손절 안 해도 사실상 이 가격대 6,000원대까지 충분히 다시 올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가가 나중에 어떻게 될 건지 설명해 드릴 텐데 네. 그 사이클에 맞춰서 삼성중공업도 반등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8329님께서 주셨습니다. 한국전력 매수가 28,100원, 비중 20%입니다. 이 매수가까지 반등 가능한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장 같은 경우에서도요, 특히나 유일하게 나홀로 좀 호재를 봤죠. 이 전기가스 업종인데요. 이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이제 사실상 가동률의 비용에 좀 절감이 있다라는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한국전력 오늘 크게 이 상승을 보였는데요. 매수가까지 반등이 가능할까요? 매수가까지는 반등 바라보지 마시고요. 한 세월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한국전력이 오늘 반등을 했다 그래서 한국전력 지금 들어가자. 아닙니다. 예. 오늘 한국전력이 강할 거라는 건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네. 이유는 뭐냐면 이미 미국 증시에서 유틸리티주는 버텼어요. 어제 버텼거든요. 왜냐하면 네. 유가가 폭락하면은 원자재 값이 왜냐면 한국전력이 전기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럼 한국전력이 어떻게 전기를 만드냐? 수입을 해와요. 석유나 LNG나 이런 걸 수입을 해요. 자원을 수입해서 그 자원 수입한 거 가지고 연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건데 수입하는 원료값이 싸졌잖아요. 네. 싸졌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19로 경기가 다운이잖아요. 그게 그거겠네요. 경기가 사실 경기가 다운됐다 그래서 전기를 덜 쓰진 않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다운됐어요. 전기불 끄고 촛불 놓고 공부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기는 네.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름 때 과연 정부에서 압박이 없을까요? 이번 여름에 좀만이라도 더우면 소득 안 좋은데 전기세 못 올리게 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약간 그런 부분 생각해 봤을 때 25,000원까지만 보십시오. 딱 25,000원까지 반등 가능하니까 25,000원에서 어느 정도 손실 폭을 줄이면서 비중을 좀 많이 나오시는 게 좋은 전략 같고 일단 25,000원에서 한 절반 이상 털어주십시오. 털어주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매수가까지 한번 보자. 전부 다 끌고 매수가까지 끌고 보시면 안 된다. 저는 이번 기회에 25,000원까지 오면 비중을 확 줄여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해외 선물 상담 들어왔습니다. 현재 이 8090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 크루드 오일 이 매수 물려서 큰일입니다. 8계약 43.02 이 평단가입니다라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급락할 줄 모르셨을 겁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 매수 쪽으로 지금 들어가신 것 같은데 무려 8계약 들어가셨어요. 43.02 지금 현재 41달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평단가가 43.02면 더욱더
높게 매수 계약을 잡았다라는 소리일 텐데 크루드오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하나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정말 크루드오일은 난리도 이런 난리가 네. 없었어요. 저 그냥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한 1거래일 만에 1억 8천만 원 수익을 내신 분을 봤어요, 제가. 1억 8천만 원 수익을 나셨어요. 크루드오일 해외 선물 매도로.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죠. 네. 얼마나 8계약이나 힘들겠습니까? 들어가셨어요. 지금 거의 막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단가가 43.02예요. 그나마 낫네요. 지금 43.02면요. 약 1000틱이에요. 1000틱. 1000틱이면 여러분 1000틱 곱하기 10 만에 곱하기 0 3개 더 붙여보세요. 일시백 천만 백만 손실이 진짜 어떡합니까? 죄송한데 진짜 너무 손실이 어마어마해서 근데 오늘 이걸 네. 버티셨어요. 저는 와 대단합니다. 이거 어떻게 버팁니까 이거를 오늘 보시면은 32점 오늘 27.34까지 갔거든요. 네. 크루드 오일이 어제 시작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46.09였어요. 네. 46달러였거든요. 46달러였는데 하루 지나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27달러까지 밀렸어요. 네. 야, 이걸 근데 어떻게 버티셨지? 참. 이거 제가 상담 들어오는 시간을 봤는데 오늘 오후 4시 반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야, 정말 이분께서는 정말 너무 이렇게 버텨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버티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버텼잖아요. 버텼는데 진짜 저는 그 8090님께 어떻게 얘기 드리고 싶냐면 손절을 반드시 손절하셔야 됩니다. 진짜 아, 이거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 몇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방금 맞아요. 이분은 지금 그런데 이걸로 지금 제가 봤을 때 마진콜 나와서 증거금 다시 넣고 하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계속.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정말 순식간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해외 선물이요 손절하고요 다시 잡아도 돼요. 장이 24시간 중에 23시간 열려요. 네. 근데 그게 왜 뭐가 어렵다고 그걸 손절을 굳이 안 하고 버텼다가 그걸 다시 봅니까? 그러니까 저는 해외 선물 하실 때 손절 반드시 잡으셔야 되고 지금은 호가창이요 해외 선물이 정말 얇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움직인다는 한국가에 계약이 별로 없어요. 한두 계약밖에 없어요. 30계약 주문해요. 보통 한두 틱밖에 호가를 못 잡아먹는데 지금 30계약 주문내잖아요. 10틱 그냥 써버려요. 그냥. 주문이 안 될 정도예요. 주문 진짜 지난주는 어떻게 했냐면 지난주 나스닥은요. 네. 25분 만에 몇천 틱을 들어올리는데 보다가 이게 눈 돌아갈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거래는 저는 이렇게 800님은 매매 쉬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매매 쉬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등 자리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갭은 네. 매웁니다. 갭은 매우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갭 매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종가상 시가 회복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다 던지고 다시 보십시오. 매수를. 차라리 더 좋은 자리에서. 갭은 메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손실 확정이어도 그 손실 어차피 폭을 좀 줄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최대한 그걸 버티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오늘 물론 사우디가 러시아한테 그랬어요. 해보자 한번. 그래. 우리 한번 무차별 증상하겠다. 그래서 사우디가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지금 당장 우리 오일 산 사람한테는 더 할인해서 주겠다. 러시아한테 완전 열받아가지고 네.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대폭 나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 약간 진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시가 뚫고 반등하잖아요. 반등하면 네. 35달러에서 먼저 한번 잘라주시고 이거 연으로 한번 봐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게 진짜 이게 지금 보시면은 네. 자 주요 지지라이가 자 34.80입니다. 35달러까지 가지 마세요. 34.80 전에 한번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최종 마지노선 28달러 잡고 손절 잡아주시고요. 근데 지금 계속 청산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봤을 때 비중 확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반등을 하더라도 저는 39달러 내에서 끝내시고 마지막으로 겨우 한두 계약 남겨놓고는 전일 저가 라인까지 오면 다 던지시는 거를 네. 저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8계약이니까 분할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 줄여주셔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